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다섯 번째 교시 죄기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기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그 동일한 문제의 조금 더 작은 경우를 해결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를 축소 시켜가지고 점점 작아지게 해서 완전히 단순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그 커다란 문제, 원래 하려고 했던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팩토리얼 함수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팩토리얼 함수는 어떤 수인 n까지 수를 1부터 n까지 곱하는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n에서 n-1, n-2, n-3 해서 결국 마지막에 n-n에서 0 팩토리얼까지 가서 그 수를 전체에 더하는 곱하는 연산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재기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그림에 뒤에 이렇게 간단하게 그렸는데 러시아 인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요 뚜껑을 열었더니 이 안에 요거와 똑같이 생긴 조금 더 작은 모양, 조금 더 작은 같이 똑같이 생긴 그래서 자기 자신을 호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또 부르고 하면서 점점 작아져서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만한 크기가 될 때까지 되는 게 재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기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또 재기 알고리즘이라고 했는데 왜 또 함수라고 얘기를 하지? 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래밍 코딩을 할 때요.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렇게 요거는 요것만 해결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매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풀어 놓으면은 코딩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일을 축소시켜서 여기에 있는 요 블록은 얘만 해결하는 거야. A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야. 얘는 B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야라고 표현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A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함수라고 펑션이라고 해 놓고선 얘와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A라는 함수를 불러주면 이 일이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함수라는 걸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재기호출도 자기 자신을 똑같이 함수로 만들어 놓고선 자기 자신 내에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라는 걸 딱 정의를 하자면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적인 모듈이다. 그래서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 함수 또는 B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B 함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학적에서도 fx는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fx는 뭐 A 더하기 B by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fx는 무조건 A라는 변수와 by라는 애를 곱한 y를 더한 값이 fx가 되는 거잖아요. 얘만 호출하면 거기에 나머지 변수에다가 상수를 계속 대입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의미를 똑같이 갖고 와서 프로그램 코딩 내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전에 시간에도 수학을 잘하게 되면 프로그램 코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끝없이 호출하고 있는 그 예를 들어보자면요. 여기 제가 C 언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C 언어가 조금 편해서 그래서 init sum이라는 함수라고 있어요. 그래서 initn은 정수 n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변수 i를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result라는 변수는 지금 0이라고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함수가 sum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충 예측으로도 뭔가 더하는 애인가 보다라는 판단이 들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포문은 반복의 의미예요. 그래서 i는 1이고 i가 m보다 이게 표현이 조금 있는데 m보다 크거나 같아질 때까지 증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아지게 되면은 결국 요 포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절트는 플러스는 i라고 돼 있던데요. i를 계속 더한 값을 여기 리절트에 넣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i가 n이랑 같아질 때까지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값을 return result라는 것은 결과값을 출력하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늘어져 있는 포문을 안에 품고 있는 요 함수를 제기로 변환을 하자라고 하면은, 자, sum init n이라는 함수에다가 if n이 1과 같아질 때까지 return 1을 하고요. 그다음에 뭘 하려면은 n 더하기 sum에 n-1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n에다가 계속 -1, -1 해서 n이 결국 언제까지, 여기에 if 요 문은 뭐냐면은요. 이 제기함수의 문제는, 그러니까 만약에 중단하는 조건을 넣어놓지 않으면은 무한반복으로 해요. 프로그램이 절대 끝나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끝없이 호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스크래치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 텐데요. 끝없이 호출하기 때문에 중단 조건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if문은 중단 조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n이 1과 같아지면 그때 return 1 빠져나가. 결과를 1로 출력하고 n이 1이랑 같아졌어 라고 출력하고 빠져나가. 그 전까지는 n이 아직 1하고 같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n 더하기 이 함수 안에 있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n-1. 그래서 요 값을 여기에서 계속 체크하고 있겠죠. n의 값을, n이 1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대기는 아까 여기에서 본 것 같이 여기 좀 뭔가 복잡했는데 프로그램 코딩이 간단해졌어요. 자기 자신을 호출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조금 이렇게 축약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기함수는. 자, 그래서 오늘 제기함수로 뭘 또 표현해 보려면, 아까 처음에 n 팩토리얼을 구하는 그 n 팩토리얼 함수가 제기 함수의 대표적인 예라고 했는데요. 그걸 하면 이제 이게 수학 시간이야, 코딩 시간이야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른 걸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시어핀스키는 이제 뭐 프랙탈 도형의 다른 예입니다. 그래서 프랙탈이 뭐야? 일부의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되는 구조인 거죠. 지금 시어핀스 삼각형은 삼각형 자신이 또 작은 삼각형 이렇게 해갖고 결국에는 이런 큰 삼각형을 계속 그리면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큰 모습을 작은 모습으로, 작은 구조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면서 전체 큰 모습을 그린다라는, 반복적인 형태로 그린다라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기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시어핀스키 삼각형은 폴란드의 수학자인 시어핀스키가 고안해낸 도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시어핀스키의 삼각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반복적으로 작아지는 정삼각형을 그려야 돼요.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면요. 정삼각형 하나를 크게 그리고, 이거는 시어핀스 삼각형의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스크래치로 표현을 할 때는 조금 다르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정삼각형 하나를 그리고 정삼각형 세 변에 가운데 점을 연결해서 그 안에 작은 삼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커다란 삼각형이 세 개가 또 생겼죠. 형에 대해서 두 번째 순서를 또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럼 여기 생긴 또 하얀 부분이 그냥 오려서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져 있는 검정색 부분에다가만 계속 삼각형을 작게 나눠서 그리고 또 나눠서 그리고 해서 요렇게 된다라는 게 시어핀스의 삼각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스크래치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일단 저희 펜블럭을 이용해서 삼각형 그리기를 할 건데요. 삼각형 그리기 위해서는 도형의 외곽, 내각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행 방향에서 외곽만큼 회전을 하면은 그 도형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외곽의 공식이 나오는데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블록을 정의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스크래치를 처음 실행시키면 아이들이 쭉 보다가 스크래치 3에서는 나만의 블록인데요. 스크래치 2에서는 추가 블록이라고 해서 보라색 블록으로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이건 뭐예요? 추가 블록은 뭐 하는 애예요? 블록 만들기가 뭐지?" 막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요렇게 함수를 만들 때 쓰기도 하고요. 또 다른 뭐 로봇 코딩 가능한 아이들하고 접목시킬 때 그 로봇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코드가 그 안에 정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그려보고요. 나만의 블록 정의하기를 이용해서 삼각형 그리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삼각형 그리는 함수를 계속 호출하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3를 실행을 시키시고요. 제기 함수 호출에 대해서 스크래치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었죠. 자, 고양이를 삭제를 하시고요. 풍선이 있으면은 풍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볼룬원이 있네요. 자, 이 아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제기 호출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나만의 블럭이라는 걸 가지고 함수를 만들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블럭 만들기 클릭을 하시면은요. 여기에 블럭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입력값, 그게 입력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여기 블럭 이름에다가 올라가기라고 제가 할게요. 올라가기. 자, 올라가기 하고 만들었더니 정의하기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얘는 뭐 할 거냐면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초 동안 X 어디 Y 어디로 움직일 건데 자, 너무 자기적이지 않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0.1초부터 0.1초부터 2초 사이의 난수 이렇게 0.1초부터 2초 사이 네가 원하는 시간대에 1초 어디로 이동해 라고 하는데 x 값은 고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8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y 값도 난수로 주겠습니다. y가 이제 위아래 높이잖아요. 위아래 높이인데 스크래치의 요 화면에는 첫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0,0으로부터 아래로 마이너스 180, 위로 1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80 하면은 요 중심점이 요 180 밑으로 가서 풍선이 모양이 잘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50, 그 다음에 플러스 150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대기 호출을 하면은 올라가기 정의를 해놓고 올라가기 이 아이가 하는 일은 0.1초에서 2초 사이에 난수 임의의 초에서 x는 고정이 되어 있고 y 높이를 네가 선택해서 1초 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다가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서 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이 올라가기를 부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실행이 될까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 아이를 클릭을 했어요. 올라갔다가 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지금 얘한테는 아무도 인터럽트 거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실행하고 났더니 얘를 또 호출했네? 그럼 위에서 다시 또 실행을 하고 또 이거 실행하고 났더니 여기서 또 호출했네? 그럼 다시 실행을 하고 무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인터럽트를 하나 줘야 돼요. 이제 여기서 빠져나와. 근데 지금 스크래치에서는 이제 내가 여기 빨간 버튼을 누르면 빠져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걸 한번 다시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조건을 주는 게 좋은지. 그래서 새로운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매개 변수 값을 한번 줘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매개 변수에다가 숫자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새로운 것이라는 블럭이 나오고 숫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요 아이는 변수처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일단 먼저 정의를 할게요. 똑같으니까 얘는 복사를 하고요. 자, 요거는 빼고 삭제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우리 그 아까 설명해서 보았던 그
n이 뭐뭐랑 같아진다면은 return 1 하고 빠져나와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연산 블럭에서 얘를 실행하는 조건이죠. 만약에 뭐뭐라면은 그게 안 될 동안은 그 조건이 뭐뭐라면은 그동안은 얘를 계속 실행을 하고 그 조건이 넘어서면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0보다 숫자가 더 크다면 빠져나와. 그런데 이 0보다 더 숫자가 커질 동안이니까 이 숫자가 이걸 빠져나가려면은 이 숫자는 점점점점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매개 변수를 넣어줬던 거 요거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새로운 것에다가 연산을 넣어줄 겁니다. 빼기 1씩 하라고. 그래서 어디에서 숫자에서 빼기 1씩 해라고 이렇게 하고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아이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 나만의 블럭에 가면은 자 여기 공간이 비어 있죠? 여기에다가 숫자를 넣어주면 돼요. 한 5를 넣어볼까요? 5를 넣어보면은 얘가 5번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선 그만 멈출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클릭해 볼게요. 얘 벌써 멈췄네요. 좀 너무 빠르게 지나갔죠? 그래서 한 10 넣어볼까요? 10 넣고선 네, 한 10번을 하고선 빠져나오겠죠. 이제 숫자가 0보다 작아졌으니까 0이 됐거나 작아졌으면은 빠져나오는 거겠죠. 자, 요게 바로 제기 함수에 대한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기 함수에 조건을 넣어서 반드시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을 넣지 않으면 무한반복으로 이렇게 계속 실행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넣고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새로 만들기를 하시고요. 스프라이트, 이제 그림 그릴 아이 스프라이트를 불러줄게요. 그래서 여기 스프라이트 고르기에 가셔서요. 뭐 연필을 고르셔도 되고, 뭐 이렇게 그리기에 적당한 아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바로 보이는 매직 윈드를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크기가 너무 크니까 50%로 좀 줄여놓고 배경도 조금 이렇게 화려한 배경 하고 싶은데 그릴게요. 배경을 검정색 배경에서 그려지는 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색 채우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색을 채울 수 있는데 검정이랑 흰색은 명도를 변화시키면 돼요. 그래서 저도 스크래치 2에서는 제가 선택하는 색을 그냥 가져다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스크래치 3에서는 색에 대해서 조금 명도, 태도, 색상 뭐 이런 걸 좀 알아야지 색을 선택할 수 있게 디테일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양동이를 여기 색 채우기 색을 클릭해서 색이 안 바뀐다. 그러면 여기 비트맵으로 바꾸기를 누르시고 나서 비트맵으로 바꾸기를 누르시고 나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색이 칠해집니다. 자, 이렇게 칠해진 상태에서 이제 다시 지팡이를 클릭하시고요. 자, 코드로 갔는데요. 그림을 그릴 거라고 했으니까 펜블럭을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제 거에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밑에 보면 확장 기능 추가하기에서 여기 소리 블럭이라든지 펜블럭, 뭐 비디오 감지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펜블럭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펜 블럭들이 내가 쓸 수 있는 블럭들이 이렇게 불러져 나옵니다. 자, 먼저 치어핀스키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함수로 한번 만들게요. 삼각형을 그리는 함수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블럭 만들기에 가서 치어핀스키라고 하시고 입력값도 줄 수 있게 그래서 여기에 길이 이거는 한 변의 길이에요. 그래서 변의 길이를 내가 매개체로 입력값으로 계속 넘겨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변수처럼 이렇게 쓸 수 있게 길이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계속 무한히 그릴 수 없으니까 명령을 빠져나갈 수 있는 중단, 그 종료 미션을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와 같이 풍선에서와 마찬가지로 만약 뭐뭐라면을 데리고 오는데, 여기에서는 이 길이가 이제 더 이상 길이를 나눌 수 없을 만큼 될 때까지만 그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연산을 쓸 건데요. 길이를 계속 나누어서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선 이 길이로는 삼각형 못 그려라고 할 때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봅시다. 길이가 5보다 클 때는 삼각형을 그리는데 5보다 작아지면은 그냥 빠져나와라는 명령이에요. 자, 삼각형을 그리는 명령은 외곽의 공식을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외곽의 공식은 360 나누기 그 도형의 각의 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누기를 먼저 가지고 오고요. 길이만큼 움직였다가, 그래서 움직여야 되겠죠. 움직여야지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만큼 움직이고 외곽만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만큼 회전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회전시키고 이렇게 회전시키고, 삼각형이니까 3번을 회전을 해야겠죠. 한 번 움직이고 회전하고 또 한 번 움직이고 회전하고 또 한 번 움직이고, 모두 3번이에요. 그래서 제어에 가서 3번 반복하기 먼저 데리고 올게요. 그래서 동작에 가서 10만큼 움직이기 데리고 오는데 이제 길이만큼 움직일 거라고 했죠. 여기는 3, 그 다음 길이만큼 움직이고, 자, 외곽만큼 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 방향 돌기, 오른쪽으로 15도 돌기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 360 나누기 3 하면은 120이겠죠. 삼각형의 각의수는 3개니까. 자, 그런데 그 전에 삼각형 그리는 아이를 계속 불러올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어핀스키라는 함수를 불러올 건데, 자기 자신 함수 내에서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호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길이가 5보다 작아지려면은 아까 풍선에서처럼 그 숫자에서 빼기 일씩 계속 해가고 더 이상 뺄 수 없을 때까지 만든다든가, 얘도 5보다 작아질 때까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나만의 블럭에 가서 시어핀스키를 가지고 오고 연산에 가서 길이를 계속 나눌 거예요. 길이에서 이만큼씩 계속 나눈 거를 호출해.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불러줄 때 길이 값을 정해서 불러줘야겠죠.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이렇게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뭘 하냐면은 일단 동작에 가서 이 아이의 위치를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그 위치에 가 있고, 내가 다시 이동하라는 명령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번 그릴 때 또 그 위치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중앙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0, 0이라고 이렇게 정중앙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90도 방향을 보면서 그려. 계속 진행 방향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해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0,0에서 시작하면 그림이 이쪽으로 치우치겠죠. 저는 그게 싫어요 라고 하면은 X값을 조금 바꿔주면 돼요. 마이너스 5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할 때마다 깨끗한 도화지에서 그려야겠죠. 그래서 블럭에 가서 모두 지우기를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지금 검정색이니까 조금 밝은 색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펜을 내리는 게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펜 내리기 전에 색깔을 정해줘야 돼요. 컴퓨터는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펜 내리고 나서 갑자기 색깔을 바꿔주면은 중간에 이상한 색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펜 색깔을 뭐뭐로 바꾸기, 여기 검정이니까 노란색이 좋겠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꿔주시고, 펜 내리기. 펜 굵기가 디폴트로 1인데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2라든지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것도 펜 내리기 전에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드디어 시어핀스키를 불러올 거예요. 시어핀스키를 불러오는데 여기 숫자는 제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이 그리게 한 200으로 길이를 정해줄게요. 그러면 이 길이라는 변수에 지금
미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실행할 때마다 길이를 반으로 나누고 또 실행이 끝나고 3번 이거 삼각형 그리고 나서 또 실행이 끝나면 또 반으로 나누고 그래서 길이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언젠가는 5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선 다 그렸으면은 이제 펜 올리고 있어. 이제 그만 그려라는 명령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엄청 빨리 그리고 있네요. 이게 Y 값도 조금 위로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삼각형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뒤집어졌네요. 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오늘 대기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저 역삼각형이 싫어요. 그러면은 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바꾸시면 돼요. 진행 방향을 바꾸시면 되고 그림이 치우치는 것도 이 아이가 처음 시작하는 이 지팡이가 시작하는 위치를 따로 이렇게 대면서 정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대기후 호출 재기 알고리즘에 대해서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그리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